그런데 나의 진행 속도는 느리고 주변에 그것을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 학생들을 보면 자기도 모르게 포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치동 캐슬입니다. 오늘은 학생들의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학습된 무기력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저도 뼈아픈 실패를 통해 체득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많은 경우에 학부모님들은 자녀가 공부를 못하는 이유가 노력을 안 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은 저도 학생들이 좀 더 노력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저는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석사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의 문제의 본질이 노력이 아닌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정리를 하였습니다. 학습된 무기력은 펜실베니아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 마틴 셀리그만 교수가 주장한 내용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의 힘으로 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을 때 무기력해진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의 연구팀은 개를 8마리씩 세 집단으로 나눠서 전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개들이 스스로 버튼을 누르면 그 전기가 사라지는 종류의 실험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전기 충격을 멈출 수 있는 버튼을 스스로 누를 수 없는 개들의 집단은 무기력해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관련 내용은 동영상 하단에 링크로 달아두었으니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연구의 핵심은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무기력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학습된 무기력과 관련된 제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가장 나태했던 시기가 언제신가요? 저는 놀랍게도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석사 과정에서 논문을 쓰는 마지막 2달이었습니다. 좀 더 제 히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저는 처음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현대자동차 인재개발원의 임원 교육팀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실은 저는 교육을 하고 싶었고 제 대학교에서는 교육학과가 없었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교육팀으로 들어갔던 것이죠. 하지만 그곳에서 신입사원이 직접 교육을 하려면 적어도 15년이 걸린다는 사실을 깨닫고 과감히 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름 배수의 진을 치고 서울대 교육학과 석사를 다시 입학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그 마지막 학기 2달이 가장 큰 위기였습니다. 제가 있던 연구실은 매주 화요일마다 논문 진행 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그렇게 매주 미팅을 통해서 논문의 완성도를 높이고 그 결과 논문을 끝내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 연구실과 교수님의 높은 기준을 알게 되니까 너무 큰 압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석박사 경험이 있는 분이시라면 제가 어떤 말을 하는지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제가 너무 슬프니까요. 그렇게 되면 금요일부터 점점 기분이 좋지 않다가 일요일이 되면 폭발하였습니다. 왜냐면 일요일이면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이죠. 그 과정에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부끄럽게도 도피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요일 10시가 되면 금요일과 토요일 예능을 몰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방송사의 금요일, 토요일 걸 다 보게 되면 오후 4, 5시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일요일날 예능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게 일주일의 모든 예능을 다 챙겨보면 새벽 1시나 혹은 2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엄청나게 후회를 하였습니다. 다 큰 성인이 직장을 그만두고 온 석사에서 하루에 10시간 이상 예능을 보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일요일날 그 예능들을 보면서 마음이 편했을까요? 당연히 그럴 리 없습니다. 왜냐면 저도 이거를 해서 끝내야 되는 거 아는데 도저히 화요일까지 끝낼 자신이 없어서 도피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월요일날 시간을 때우고 화요일 가서 혼나고요. 그리고 나서 그 주에 똑같이 예능을 보는 패턴을 반복하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점점 망가져갔고 저를 불쌍히 여긴 대학원 박사과정 선생님께서 도와주셔서 저는 가까스로 졸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학원 생활이 모두 끝나고 그 시간을 돌이켜볼 수 있을 때 저는 궁금했습니다. 왜 저는 대학교 때 공부를 잘하고 의지를 내서 간 대학원 생활에서 그렇게 무너졌나 라고 돌이켜보니 생각해보면 답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스스로의 능력으로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없었다는 판단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경험을 나중에 찾아보니 학술 용어로 학습된 무기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끄럽지만 그제서야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학교와 부모님의 높은 기대를 알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목표로 한 그곳에 가려면 얼마큼의 노력이 필요한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진행 속도는 느리고 주변에 그것을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 학생들을 보면 자기도 모르게 포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요일 저녁에 되면 분명 문제집을 몇 문제 더 풀 수 있지만 이것을 푼다고 해도 내 문제의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확신이 들기 때문에 그냥 포기하고 TV를 보게 되는 것이죠.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답이 없어서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감정을 부모님들께서 경험하고 싶으시면 강남의 아파트 구입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는 좋은 대기업을 다니지만 강남의 아파트를 구입하겠다는 목표를 세우면서 말씀드렸던 학습된 무기력을 호소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힘으로 이 목표를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상황은 다르지만 그 현상의 본질은 비슷하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석사 경험이 굉장히 고통스러웠지만 선생님으로서는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숙제를 안 하고 집에서 스마트폰이나 TV를 보는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학생들의 노력을 엄청 강조하기보다는 학생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정확한 가이드를 주는 게 좀 더 중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제 실패 경험을 듣고서 자녀들을 한번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가 과연 노력을 안 하는 것인지 혹은 이 자녀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무기력해지는 것은 아닌지 구분해 보시면 참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에서 좀 슬픈 얘기를 하고요. 이 바로 다음 영상에서 제가 이 학습된 무기력을 극복한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교육을 고민하는 학부모님들을 응원합니다. 저는 대치동 캐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